자, 이번 시간에는 구멍 명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멍 명령은 결합을 목적으로 하는 구멍, 그러니까 이제 볼트나 너트 같은 체결용 요소를 이용해서 부품과 부품 길이 조립을 하기 위한 요소들을 조립하기 위해서 이제 뚫는 구멍, 그럴 때 뚫는 구멍을 할 때 쓰는 명령이 바로 구멍 명령입니다. 구멍 명령은 2019에서 갑자기 달라지게 됐는데요. 먼저 2018 버전까지의 구멍 명령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2019에서 바뀐 구멍 명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아무래도 인벤터를 배우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아마 이 중에서 아직 2019 최신 버전을 갖고 계신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2019 버전은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고 먼저 2016 버전, 옛날 버전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6 버전에서 이제 구멍 명령은 두 가지로 뚫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스케치를 가지고 뚫는 방법, 그 다음에 스케치 없이 뚫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스케치가 없는 상태로보다는 스케치가 있는 상태로 뚫는 것이 더 많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간단하게 해서 스케치가 없이 뚫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멍 명령은 3D 모형 탭에 구멍 명령이 있는데, 자, 구멍 명령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맨 처음에 보이시는 옵션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구멍은 보시다시피 시작 스케치와 선형, 동심, 점 위 총 4가지로 뚫는 방법이 있는데요. 점 위에 뚫는 방법은 요거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는 거의 쓰이지 않기 때문에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가장 간단하게 뚫을 수 있는 선형 명령입니다. 자, 선형 명령은 뭐냐면은 자, 보시면 아시다시피 배치를 선형으로 바꾼 다음에 자, 면하고 참조 1번하고 참조 2번을 선택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다가 내가 구멍을 뚫을 면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자, 구멍이 배치되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지금 구멍이 작게 보여서 안 보이는데 자, 이 상태로 바로 구멍을 뚫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참조 1번하고 참조 2번을 선택하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자,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참조 1번을 이제 빨간색으로 누른 다음에 이 모서리 하나 찍어 보면은 자, 여기 X좌표를 입력하기 위해서 네가 찍은 모서리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적어라 하고 참조 2번도 이쪽 모서리에서 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해라. 자, 요렇게 지정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구멍에 직경을 입력해주고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자,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작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작성하는 구멍이 되긴 하는데 사실 실무에서는 그다지 많이 쓰이지 않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구멍의 위치를 제어하기도 조금 까다롭고 실무에서는 구멍을 하나 뚫는 것보다 같은 컨셉의 구멍을 여러 개를 동시에 뚫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더 선호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요거는 이제 건너뛰고요. 자, 두 번째 구멍 명령에서 자, 동심 타입으로 뚫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동심 타입은 자, 먼저 원형 모서리가 있는 경우에서 가능한 옵션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제가 돌출로 이렇게 형태를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가끔가다 뚫는 구멍 중에서 보면은 이 원통의 정중앙에 정확하게 뚫리는 구멍을 작성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멍 명령을 클릭해가지고 배치를 동심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동심으로 바꿔주게 되면은 평면과 동심 참조를 선택을 하라고 하는데 평면은 아까 마찬가지로 구멍이 뚫릴 면을 선택을 하시고 동심 참조는 자, 여기에다가 이제 이게 동심에 뚫는 거기 때문에 원형 모서리나 원형 원통을 하나 선택을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원형 모서리나 이 원통을 이렇게 클릭합니다. 그러면 선택한 원통의 동심으로 이렇게 뚫리게 되죠. 이렇게 해서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원형 타입으로 원통의 중심에 구멍을 뚫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건 지우고 자, 세 번째로 이것도 지우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구멍 명령 중에서 자, 시작 스케치로 뚫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시작 스케치는 우리가 스케치를 작성을 해가지고 스케치를 작성해서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뭐 그 스케치상에서 우리가 점을 찍는다고 했을 때 이 우리가 찍는 점이 곧 그 구멍을 뚫는 중심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 스케치를 하게 되면은 2개 이상의 구멍을 한꺼번에 뚫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이런 식으로 스케치를 작성하지 않고 선이나 혹은 사각형이나 혹은 원의 그 끝점, 중간점 혹은 원의 4분점 같은 데다가 점을 찍어가지고 자 이렇게 구멍들의 그 위치를 제어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원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좀 적으니까 원은 일단 지워놓고요. 기본적으로는 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스케치에서 하나 이상의 자, 점을 이렇게 찍어 놓으면은 이 점을 구멍의 중심으로 인식해가지고 인벤터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뚫어주게 됩니다. 자,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뭐 여기다가 이렇게 수치를 입력을 했다고 했을 때 그랬을 때 먼저 스케치를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3D 모형 탭에 가서 구멍 명령을 클릭하게 되면은 자, 배치 옵션이 자동으로 시작 스케치가 되면서 이렇게 자, 구멍의 위치를 이렇게 딱 잡아주게 됩니다. 이 상태로 확인 버튼을 누르면 되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옵션은 구멍의 배치 옵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 옵션은 자, 구멍의 유형입니다. 자, 우리가 뚫는 구멍은 이런 구멍만 있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네 가지를 자, 여기서 놓게 되면 첫 번째 드릴, 일반 관통 타입, 두 번째 카운터버 타입, 세 번째 접촉 공간 타입, 네 번째 카운터 싱크 타입, 이렇게 총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구멍의 유형을 각각 찍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찍을 때마다 자, 이렇게 직접 사용자가 여기다가 치수를 입력하는 치수 입력 창이 이렇게 바뀌게 된다. 그림으로 보시면 이 치수가 어디 입력해야 되는구나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적절한 크기를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입력하고 카운터 보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구멍이 동시에 4개가 이렇게 뚫리게 되는 거겠죠. 혹은 카운터 싱크 같은 경우 이렇게 타입이 바뀌고 적절한 수치를 넣어주면은 이렇게 카운터 싱크가 이렇게 작성되게 됩니다. 자, 그 세 번째 옵션은 구멍의 타입입니다. 구멍의 타입은 단순 구멍과 그 다음에 틈새 구멍, 그 다음에 여기 탭 구멍, 그 다음에 테이퍼 탭 구멍 이렇게 총 4가지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일반 구멍, 단순 구멍은 그냥 단순한 구멍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건너뛰고 세 번째 탭 구멍을 하겠습니다. 탭 구멍과 테이퍼 탭 구멍이라고 하는데 탭 구멍은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미터법 나사에 대해서 나사를 작성하는 그런 요소입니다. 근데 이걸 찍게 되면은 인벤터가 이제 이거를 탭 규격을 불러오는데 그 탭 규격을 갖고 있는 게 엑셀 시트이기 때문에 처음 구멍 명령을 실행할 때는 엑셀 시트를 불러오느라 조금 늦습니다. 여기도 좀 늦죠? 하지만 한번 해놓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빠르니까 그거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전체 깊이하고 얘도 전체 관통해주고 확인 버튼 누르면은 자 이렇게 구멍을 이렇게 탭 구멍을 이렇게 작성을 해주게 됩니다. 자 구멍을 왼쪽 검색기에 있는 구멍을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거를 수정을 할 수가 있는데 자, 타입을 여기에 있는 테이퍼 탭 구멍을 하게 되면은 테이퍼 탭 구멍을 작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말한 테이퍼 탭 구멍이라는 뭐냐면은 자, 테이퍼 탭 구멍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관용 나사 테이퍼 탭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지스 테이퍼 인터널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2분의 1 인치계를 따르게 되죠. 인치계를 따르게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1인치짜리를 뚫겠다. 1인치짜리가 되게 되고 2분의 1인치짜리나 4분의 1인치짜리를 뚫겠다 하면은 4분의 1인치짜리를 이렇게 뚫어주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두 번째 있는 틈새 구멍이 뭐냐가 중요한데, 틈새 구멍은, 자, 일단은 타입을 이걸로 바꿔놓겠습니다. 틈새 구멍은 그 규격집에 있는 규격을 찾아서 뚫어주는 구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규격 구멍이라고 하게 되면은 좀 더 얘기가 편할 텐데, 얘네들이 이상하게 났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 우리가 예를 들어 카운터 보어를 하게 됐을 때 6mm짜리 나사를 조립하게 되는 카운터 보어는 자, 뭐 11에 77, 7에 7로 이렇게 규격집에 대충 나와 있습니다. 뭐 6.6으로 나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그 규격을 일일이 외우기도 귀찮으니까 그 규격을 그냥 그대로 불러서 그 구멍을 뚫을 수 없냐 하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틈새 구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틈새 구멍을 카운터로 지정한 다음에 틈새 구멍을 클릭하고 나면은, 예를 들어서 나는 소켓머리 볼트 뭐 8mm짜리 볼트를 조립하는 카운터 구멍을 뚫고 싶다. 그럴 때는 자, 틈새 구멍 옵션을 이렇게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해서 표준을 예를 들어 GS나 ISO로 바꿔주고, 조임새를 소켓 캡에 8mm짜리 M8짜리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규격이 자동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규격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거를 잘 활용하신다면. 근데 이 규격을 해놓으면 이게 그 수정 불가값이냐? 그렇지는 않고요. 이거는 참고만 하라고 나온 거니까, 자, 규격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경우는, 좀 깊이가 좀 깊어도 되겠는걸? 해서 이런 식으로 좀 수정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구멍을 뚫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마지막 옵션은 바로 종료입니다. 구멍은 이제 여태까지 제가 전부 다 관통으로만 보여드렸는데, 종료를 세 가지가 있어요. 거리, 그죠? 거리는, 여기서 말하는 거리는 무조건 드릴의 깊이 값입니다. 드릴의 깊이 값. 자, 여기 카운터버랑 헷갈리니까 일반 단순 구멍이 일반 구멍으로 볼게요. 그래서, 자, 직경 10에, 자, 깊이를, 자, 일반 거리를 주게 되면은, 자, 뚫탐한 구멍, 자, 깊이 값을 주는 구멍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뚫게 되고요. 그리고, 자, 종료를 전체 관통을 하게 되면은, 자, 돌출 옵션 할 때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전체 관통하는, 옵션이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정면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면을 지정해서 어느 면까지만 내가 구멍을 뚫겠다라고 입력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특기할 점 중에 하나는, 자, 거리 옵션을 하게 되면은, 자, 여기 깊이 값을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드릴 그 형태 때문에 이렇게, 자, 이런 형태로 이렇게 깎이게 되는데, 그죠? 자, 바닥을 플랫하게 깎고 싶으면은, 드릴점을, 자, 각도를 주는 옵션도 있고요. 자, 여기는 플랫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평평하게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자, 이렇게 평평하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자, 2018 버전까지의 구멍 명령입니다. 2018 버전까지는 여기까지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제 2019 버전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2019 버전의 구멍 명령은,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2016 버전의 구멍 명령하고는 사뭇 틀립니다. 그죠? 많이 틀려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사용해? 라고 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명령어가 사실은 이게 그 위치만 바뀐 거지 그다지 큰 문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배치죠, 배치. 배치는 여기로 이렇게 이동됐습니다. 여기 이렇게. 그죠? 그래서 배치는 2018 버전까지는 4개 중에 고를 수 있었는데, 얘는 어떻게 하느냐? 얘는 할 방법이 없지 않느냐? 요거는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 틀립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는 그냥 찍고 나서 여길 찍으면은, 자, 값을 입력할 수 있고, 여길 찍으면은 값을 입력할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자, 여기 구멍의 지름값은 여기를 입력해서 여기를 찍어가지고 10으로 한 다음에, 자, 확인 버튼 누르면 이렇게 그걸 똑같이 뚫어줍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자, 보시면 유형도 보면은 여기서는 구멍 유형하고 구멍 타입이 이렇게 서로 각각 찢어져 있었는데, 요 4개가 서로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그죠?
동시에 이렇게 합쳐지면서 이제 한 번에 일목요연하게 보면서 바꿀 수가 있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일반 구멍, 카운터 구멍, 그 다음에 접촉 공간, 그 다음에 카운터 싱크는 어디로 옮겨졌냐면은 요거는 그대로 이쪽으로 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죠? 그리고 저 밑에 있는 일반 구멍, 그 다음에 틈새 구멍, 탭 구멍, 그 다음에 이렇게 테이퍼 탭 구멍은 바로 이 위로 바로 와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바로 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형도 이제 그 기본이 되는 엑셀 시트는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냥. 그리고 종료, 전체 관통, 거리, 지정면까지는 어디로 갔냐면은 여기 있네요. 여기. 그죠? 거리, 전체 관통, 지정면까지.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똑같아요. 사용 방법이 똑같은데 명령어의 옵션이 조금 이동했다는 것만 다르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조금 의아한 거, 선형 구멍하고 그 다음에 동심 구멍을 어떻게 뚫느냐?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되냐면은 자, 제가 여기다가 원을 하나 작성해가지고 돌출 명령으로 이렇게 올려놓겠습니다. 자, 구멍 명령에서 자, 선형 구멍과 동심 구멍을 어떻게 뚫으면 되냐면 이렇게 하면 돼요. 선형 구멍은 그냥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찍고 입력하고 여기 찍고 입력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동심 타입은 말 그대로 동심 위에다 올려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올려놓고 몇 군을 그냥 찍어버려요. 네. 2018 버전 이하 버전까지처럼 뭐 동심을 하게 되면 평면과 동심 참조로 고르라는 내용은 없지만 그냥 감각적으로 움직이면 됩니다. 나는 여기 이 원형 모서리의 중심에 있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자, 위치 선택을 여기를 찍고 옆구리를 이렇게 찍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은 자, 2018 이하 버전을 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구멍을 뚫을 수 있죠. 물론 스케치를 작성해서 자, 직사각형을 작성한 다음에 이렇게 점을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2개 이상의 점을 찍게 되면은 그 다음에 구멍 명령을 하게 되면은 구멍이 자동으로 인식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2018 버전까지 쓰다가 2019까지 넘어오신 분들은 여기서 하고 뭐랄까 헤매지 마시고요. 명령어의 옵션이 어디로 이동했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눈치를 잘 채주시면 됩니다. 자, 구멍 명령은 좀 할 말이 많았죠? 자, 그럼 이상으로 구멍 명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